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한솔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솔제지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이 기업을 알게 된 배경은 어, 요즘에 택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택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택배사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택배를 담는 종이 회사도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종이 관련 회사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회사입니다. 우선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종이를 만들면은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인가,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선정했고요. 두 번째로 한솔제지는 국내 1위의 제지 업체입니다. 대장주죠. 그래서 다른 제지 업체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쇼핑의 대중화로 인해서 제지 업체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받으면 항상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포장도 마케팅의 일부로 간주가 돼서 포장도 이쁘게 해야 더 잘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포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한솔 제지도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방어로 지금 아주 저퍼 구간인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그리고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다음 2부 시간에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회사명은 한솔제지고 영문명은 한솔페이퍼 리미티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한솔제지에 대한 관련 내용을 찾아볼 때는 한솔페이퍼라고 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설립은 2015년 1월 2일이고 한솔홀딩스에서 제지 사업 부문만을 떼어서 분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해인 2015년 1월 26일 날 상장이 됐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크게 두 개이고요. 하나는 한솔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 무역업을 하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류 판매업을 하는 한솔 유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보시면 발행 가능 주식수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7천만, 1천만 주인데요. 발행 가능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싶을 때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늘려야 됩니다. 근데 뭐 현재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발행한 주식 수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2,380만 주랑 2,040주죠. 그러니까 발행 가능한 주식 수보다 작으니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거기서 자기 주식 수,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겠죠. 그 주식 수가 각각 보통주, 우선주 기준 23,708주와 732주예요. 그게 현재 발행한 주식수 대비 보통주는 0.09%고 우선주는 55.96%예요. 뭐 보통주 기준으로 보면은 뭐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을 살펴보시면 한솔제지는 한솔홀딩스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솔홀딩스가 30.59%로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어느 기업에서나 빠지지 않는 국민연금은 7.96%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자산 운용이 4.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인, 그리고 뭐 소액 주주죠. 그리고 뭐 외국인, 뭐 그런 분들이 한 56.56%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솔 제지는 어떻게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사업 부문을 보시면 크게 세 종류입니다. 특수 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왼쪽에 한솔 제지 매출 부분을 보시면 산업 용지가 32%, 그리고 인쇄 용지가 34%, 그리고 특수 용지가 3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매출과 비슷한 크기로 가느냐? 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산업용지가 아까 매출이 32% 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76%로 2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산업용지가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수용지 같은 경우에는 32%의 매출을 차지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반토막인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쇄용지는 매출의 34%를 차지했지만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6.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니까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쇄용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쇄용지는 주로 인쇄와 필기에 사용되는 용지로 대량 인쇄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 맞닥뜨리는 용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적, 교과서, 다이어리, 카탈로그,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A4 용지, 그런 분야에 사용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쇄용지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 내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ICT의 발달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이로 모든 것을 프린트된 활자를 봤지만 요즘에는 모니터에서 띄어져 있는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 워드 파일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인쇄용지는 과거처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3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그때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활자는 인쇄가 되어서 전달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인쇄용지 시장은 성숙기를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업체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상위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양 산업으로 간주해서 많이들 도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솔 제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약 지금 현재 22%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이 정도면은 상위 업체로 인정이 되고 있고 지배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 요소를 보시면 비가격적 요인이 주요한 경쟁 요소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해 제품 자체에 생산하는 원료보다는 그 품질, 생산 규모, 그다음에 설비의 노후화 정도가 경쟁을 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TV를 보시면 ESG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친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돼서요. 재활용 원료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재생 용지 수요에 대응하는 한솔 재지는 ESG에서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업 용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인데요. 재활용 고지와 산림 인증을 취득한 원료를 통해서 만든 친환경 산업 용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가면은 그 상품에 쌓여 있는 겉에 있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포장재로 사용되는 용지를 산업 용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 용지의 시장 여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은 중국도 요즘 설비 증설로 인해서 산업 용지를 자급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해버리니까 경쟁이 조금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상태는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서 택배 관련 수요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택배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 담기는 그 제품들을 감싸는 포장재가 산업용지인데요. 그 산업용지도 당연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경기 변동의 민감성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시면 원화 평가 절하. 다시 말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가 1,200원이 되면은 수입 펄프보다 국산 고지의 비중이 높아서 채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다시 말해 해외로 수출할 때는 1달러에 1,000원보다 1달러에 1,200원이 수출 업체에서는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현재 기준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 요소를 보시면 연간 7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백판지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백판지 제조를 통해서 산업 용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용지들을 동남아, 호주, 유럽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특수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특수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종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한 예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제품 겉에 저렇게 그림과 같이 가격이랑 바코드가 적혀 있는 게 붙어 있죠. 그 제품을 들고 이제 카운터로 가면은 카운터에서 그 띡띡띡 하면서 이제 가격이 컴퓨터로 들어가잖아요. 저런 종이를 특수지라고 합니다. 뭐 별도의 잉크 없이 뭐 종이와 프린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서 아주 경제적이고 많이 사용들 한다고 하네요. 복권에 쓰이는 용지도 특수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지의 이제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용지 대비 당연히 고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부가 가치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고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뭐 규모가 10% 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성을 보시면 다양한 기능지, 다시 말해 특수지의 출현으로 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고 성장성은 타 종이 부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OSG, 뭐 라벨지, 뭐 복권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특수지의 미래는 성장성은 밝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행히 일반적인 지류의 경기 변동성보다 낮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꾸준히 수요가 상승하고 공급을 거기에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경기 변동성이 낮은 것이 오히려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시면 특수지의 경우 지종이 다양해서 한솔 제지의 점유율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 요소를 보시면 현재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의 가멸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국내 가멸지 시장 수요의 85에서 90%를 공급하고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종이들을 북미,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니 뭐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쇄용지, 특수지, 산업용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그 각각의 사업에 관련된 기계들이 얼마만큼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지와 특수지는
84%에서 88%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가동률이라고 하면은 뭐 꽤 나쁘지 않는 성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99.1% 인데요. 뭐 다시 말해 산업용지는 가동 시간 동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산업용지는 가동률이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인쇄용지는 일단 228억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각각 110억씩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산업용지는 총 700억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500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지는 448억 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2020년과 2021년 각각 220억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기계 수명도 향상이 되고 생산성도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한솔제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와 같이 직원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덜 주고 일 더 한다고 해서 더 주고 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고정 비용이 있고 전기세는 쓰는 만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동비라고 해요. 일단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의 누적 비용을 보면은 1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위에 밑줄 친 원재료에 관련된 비용이 5,600억 원에 달해요. 다시 말해 비용이 1조가 드는데 원재료가 5,600억 원이 드니까 전체 비용의 56%를 차지하고 다시 말해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고 거기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며 만약에 원재료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한솔 제재의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껑충 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원재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한 예로 들면은 정유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원유의 그 수입액이 따라서 정제 마진율 자체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그 기름값에 따라서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지 관련된 산업용지와 인쇄용지에 그 원재료 가격이 어느 추세를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기업의 영업이익의 방향성과 주가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왼쪽 표를 보시면 인쇄용지 판가를 보시면 꺾으선 그래프 두 개가 2019년에는 고점을 찍다가 2020년도에는 인쇄용지와 펄프 투입가가 모두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격을 비교해 보면 2015, 16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용지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국내 고지가 아주 급속도로 뛰어서 한 두세 배 이상 뛰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어떤가요? 2020년도 넘어서는 국내 고지 가격과 산업용지 ASP 모두가 안정화된 상태로 과거 2015년, 16년도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번에는 비용에서 원재료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한솔 제지도 산업용지와 인쇄용지의 원가가 아주 평이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에서 큰 영업이익을 맛볼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솔 제지의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솔 제지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